기존에 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걸 그거를 못 떨어뜨리고 경계에 엉켜버리면 그게 압이 찬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뇌가 압이 차면 사물의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HSP 초감각 고등 인지 능력인데 그게 초월적으로 발달을 해야 좋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눈의 동공에 혈을 풀어서 눈동자 혈을 풀어서 상을 소멸시키고 끊어버려서 안에 있는 이 도형을 바라보고 눈 뜨고 반개를 하고 바라보면 수시로 사라집니다. 수시로 사라질 때 여기 전체 A4 용지만한 여기 벽에 붙여놨을 때 수련할 때 그 판이 파란색하고 노란색 두 개밖에 안 나타납니다. 마치 인드라만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게 약손의 전형적인 체험적 특징입니다. 사라짐과 동시에 나머지는 멘탈 아티스트들하고 협력해서 마음 공부로 상을 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이나 도가 쪽에 닿아 있는 뿌리들을 도법코드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블랙앤화이트 할 때 시어가 많이 쏟아집니다. 시들이.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머무는가? 옛 재불조사들이 이르기를 깨달음이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더니 요렇게 자기도 모르게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글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걸 활구라고 하고 말문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예비로 일어나는 체험적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법 코드들은 요거를 도형을 바라보면 가슴 쪽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도법 코드들은 시도 많이 뽑아내긴 하지만 다른 코드들보다 체험적 사례들이 훨씬 깊습니다. 도법은 법통줄이 절집이고 또 도가줄은 또 도법줄은 그 노자나 장자 이런 사상, 맹자, 공자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유식자나 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닿아 있는 분들을 코드적 당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블랙 앤 화이트를 가장 안정적인 사이클로 공부하는 건 뇌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 그러면 좌뇌 우뇌가 충돌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부딪히지 않는 상극하지 않는 가운데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됩니다. 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 뇌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뇌가 통합되는 수련은 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뇌의 온도를 떨어뜨릴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몸에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꼬리뼈입니다. 그게 다리 역할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 영적인 거 영혼백이니까 하늘과 단전 배꼽 아래 땅이 만날 때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 길입니다. 길도자. 그러니까 땅에 길이 있어야 된다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산입니다. 땅의 집합체니까 산. 그래서 산지맥과 만나는 게 가장 빠른 대각길이고 가장 빠른 심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블랙앤화이트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반개를 하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총 4주가 걸려요. 일주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을 반개하고 두 번째는 인당이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 이 블랙 앤 화이트 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징촉이라고 해서 징은 불을 징자인데 중앙에 매산자 있고 두인변 그래서 산의 지맥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나머지가 코아 수련이라고 꼬리뼈를 혀를 여는 수련입니다. 4주차 때 하는 거. 그래서 현존하는 수련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수련이 비교적 좀 깔끔해요. 수련이 체험이 빠르고. 그래서 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 눈동자, 새까만 눈동자에 혈을 풀어버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차원의 경계가 무너짐으로 해서 뇌 온도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뇌소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그거를 뇌가 압이 차는 걸
뇌가 양의 사이클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양이 불이니까. 근데 음의 사이클로 꼬리뼈가 음이에요. 여러분이 태극의 원리상 태극기를 보고 있으면 도형을 빨간 게 가볍고 해서 불의 기운은 가벼워서 올라가잖아요. 물의 기운은 청정하고 맑고 무거워서 내려가고. 그래서 바닷물이 아래에 있고 불꽃이 위에 있는 거예요, 태극이. 그래서 꼬리뼈는 음인데 뇌수가 꼬리뼈처럼 음이 될 때 뇌가 압이 차는 거예요. 그걸 수행적 경계에 걸렸다. 이게 부작용이다, 후유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전 수련을 하면 뇌압이 찰 수 있다든. 여러분들은 거짓말이에요. 그 뇌압이 찰 만큼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수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그 기업에는 그분의 CEO께서는 모악산에서 대각할 때 저도 그 동굴에서 닦은 적 있습니다. 모악산에서 대각하실 때 뇌가 대폭발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뇌가 플러스 알파 4개 플러스 더하기가 4개가 더해져가 정확하게 완전한 파괴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뇌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은 뇌 온도가 극에 달했을 때 꼬리뼈 역할론에서 음으로 최대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뇌가 대각을 하고 대성을 합니다. 그때 하트에서 심각을 도와줘야 돼요. 폭발을 일으키는 부위는 머리하고 가슴 골짜기밖에 없어요. 단전은 불이 이글거리는 기의 혈이기 때문에 단전밭은 텃밭은 폭발을 안 합니다. 하트 폭발하면 주작이 들어와 버리고. 이것도 간단해요. 소음이는 앞에서 치고 소양이는 뒤에서 칩니다. 소음이는 일자로 90도로 주작이 들어오고 소양이는 위에서 45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주작이. 4대 신수 중에 요거 이제 말 올릴 거예요. 그때 인위적인 사이클로 테크닉으로 내 온도를 급하게 떨어뜨려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스킬이라고 해도 좋아요. 기술. 그런데 그게 신의 원리입니다. 일종의. 근데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이 블랙 앤 화이트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처음 초심자들 보는 분들은 헷갈릴 건데 이게 이 도형을 반개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동자가 4개가 드러납니다. 현신이라고 해도 좋고 4대 신수 화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수련법을. 진동을 동반하고 예를 들어 이건 팩트입니다. 남자는 용신을 처음 칭견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는 그 자리에서 응등방아를 찍습니다. 실제로 팩트로 실제상으로 눈을 뜨고 만날 때 남자는 1m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형을 공부를 하면 요걸 뭐 정확한 사이클과 센치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앞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차담을 나누고 이래서 위로 올려놔서 자꾸 쳐다보니 목이 아파요. 그래서 앞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도형에 눈이 4개가 나오는데 4대 신수는 우리 문중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용이 나옵니다. 용의 눈이. 빨리 눈을 감습니다. 이 수행자, 그 다음에 교육자, 교육생이 놀랄까봐 눈을 빨리 감은 상태에서 윙크하듯이 빨리 감아서 서서히 뜹니다. 눈동자가 파란 경우는 용신입니다. 용의 눈동자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 눈은 노랗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데다 갈색이에요. 호랑이 눈은. 그 다음에 주작, 불새, 봉황. 봉황이라고는 정정할게요. 봉황은 암놈, 순놈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인데 주작이라고 정리할게요. 저희들은 붕새, 불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작은 눈 색깔이 빨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신수는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할 텐데 현무를 빼고 푸른 원숭이를 집어넣어놨어요. 푸른 원숭이는 없습니다. 거북이가 날개도 있고 푸른 원숭이도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푸른 원숭이를 푸른 원숭이로 보지 말고 푸른 기운을 감은 청정하고 청명한 신선들이라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푸른 갑주를 걸치고 있는 신병들, 신장들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기독교 단체에서는 제 거 좀 시청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뭐 제사장들, 가브리엘처럼 천사들, 뭐 이렇게 엔젤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수들이 있는데 4대 신령스러운 짐승 숫자를 쓰는 짐승은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그 푸른 원숭이는 녹색의 눈입니다. 그 눈이 용이 눈이 나오면 실제로 친견을 하고 그걸 보면 그 순간에 혈도가 열려버려서 뇌의 온도가 최대치로 급속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꼬리뼈가 열리면서 신선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선들이 머리꼴로 들락거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선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가지산이에요. 가지산. 영남의 알프스 가지산. 근데 실제로 신선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가지산이 그 기문둥갑 성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 철학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생각해 주세요. 기문둥갑의 성지가 다른 곳일 수도 있거든. 학파들이 여러 개 있으니. 아, 노차인데 이거 식어갖고 좀 없어 맛있는 거. 그 4대 신수를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그때 체험이 눈을 보기 전에 체험이 하품을 한다거나 머리카락이 쭈삣 실제로는 안 씁니다. 그리고 등에서 쭈삣하고 이렇게 전기작용이 일어나고 소름이 돋고 기적인 체험 이런 게 살짝 이런 체험들이 일어날 때 유사 체험들이 여러분들은 예비 증상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그 4대 신수 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난리 난다가 아니라 난리 벚구통이 날 정도로 위대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난리 벚구통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 눈을 보면 뭐가 좋은지 또 잠깐 설명하자면 뇌의 온도가 떨어지면 머리에 중화제 뿌린 것처럼 파마할 때 중화제 뿌린 것처럼 최대치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음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증상이 비슷한 유사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꼬리뼈가 일어나면서 신선들이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기 코드별로.